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내 최초 CHP 시민코치입니다. 드디어 제가 제 정규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정규과정을 신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정말 흥분되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 지금 이 제 로고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제가 앞으로 어떻게든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설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설계라고 하는 것,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자기 개발에 관련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갖추고 하루를 만들어가면 내가 정말 알찬 하루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정말 제가 알차게 사는 기준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료 위에 제가 브랜든 버처드의 코치로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의 많은 수많은 그 자료들로부터, 교육 과정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다 더해졌을 경우에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갔던 첫 자료가 사실 제 오프라인 강연인 조금 다른 자기개발 이야기라고 한 오프라인 강연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이렇게 정규 과정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앞으로 총 10주간 예비 2주, 그리고 본 과정 6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심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2주까지 돼서 총 10주간 자료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지금도 계속 애를 쓰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의 배경에 보시면 설계도가 있어요. 저는 이 설계도를 항상 보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설계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건물을 만들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상들을 이루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10년을 넘게 고민하고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들은 가장 좋은, 지금 시점에서 자기개발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가지고 가장 앞서 있는 자료들을 브랜든에게도 배우고, 제가 또 찾아본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계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는 좀 더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분명히 하나하나가 도움이 될 이야기라고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을 기준으로긴 하지만 인류의 15%만이 자기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분야, 특히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연도 듣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15%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강연도 들으신다라고 하면 15%가 아니라 5% 이상,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상위 한 1% 이내에 자기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전히 마찬가지 질문으로, 제 오프라인 강연과 마찬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장기간 자기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수많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겠다는 의지를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지만큼 사실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제 강연을 오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채워드리기 위해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비 첫 주, 그러니까 1교시 시간에는 제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자기 설계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설계 기준은 좀 딱딱하게 이름이 사실 붙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내용을 좀 더 잘 풀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기 설계 기준이라고 했고 1장이에요. 그리고 1장의 1절은 기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자기 설계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설계라고 하는 것이 설계만 하면 끝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만들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기본 조건을 맞춰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의 품질이 되는 재료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물을 만들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과정에 임해 주시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몇 마디 되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들어보시고 그 말들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야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높은 비용을 들이고 이 강연을 신청하신 만큼 그만큼에 대한 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는
한 달 동안 제가 머니백 개런티, 즉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셨다라고 하면 제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제 강연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불해 드릴 거예요. 요청을 하십시오. 대신 제 강연을 들으시겠다라고 하면 그 비용만큼의 책임을 제가 지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비판하면서 네 말대로 하면 내가 나아지나 정말로?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그렇게 기본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주요 역량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그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 설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면 시간, 두 번째는 블록 타임, 세 번째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수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건강관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본 과정 2주차에 있는 건강관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만 적어도 그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관리는 그리고 그 습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습관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인 수면 시간하고 그 다음에 블록 타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가져오셔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습관이 들게 되면 그 생산성 관리에 가서 블록타임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드리고 어떤 블록들이 들어와서 배치가 될 것인지를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 시간에 대한 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면 시간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블록 타임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그 성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배움을 배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습관들을 오늘부터 이 강연을 들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제 강연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아니 못 들으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바로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어 트리거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딘가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문을 열고 회사나 아니면 직장으로 가기 위해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어요? 문을 여는 순간에 나는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고 가서 정말 잘할 거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한번 한 것과 아닌 것은 사실 하루의 출발점이 그리고 그 방향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 도착을 하면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내가 오늘 하루는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것처럼요.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럼 회의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서 잠깐 심호흡을 하면서 문을 열고 내가 지금 이 회의실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낼 거야. 난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오늘 하루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지금까지 어땠나요? 이런 행동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것이 사실 하루를 사는데 가장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서 오늘 이 강연을 듣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 강연을 들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어떤 얘기를 제가 드리면 어떤 얘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는 비판을 하실까요? 자, 지금부터는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얘기가 맞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맞는다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얘기 참 좋은 얘기야. 알아들었어 라고 말하실 거면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제 고객분들, 그러니까 지금 1대1 코칭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룹 코칭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룹 코칭을 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제 카페나 아니면 강연을 들으셔서 피드백을 드리는 분들한테 공히 말씀드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런 툴들을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하루 안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이야기를 저도 브랜드한테 들었고 저도 그 도구들을 개선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 제 삶도 그렇게 바뀌어 왔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걸 드려도 잘 적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죠. 네 얘기 알았으니까 됐어. 나도 많이 해봤어. 네가 지금 하려는 얘기 뭔지 알아. 나도 내 나름의 방식이 있어. 다 좋아요. 그러면 그 방식들을 하루 안에서 잘 만들어 가시느냐고요. 계속해서. 하루 안에서 그것들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1인치씩 바뀌어 가느냐 안 바뀌냐의 기준점이 됩니다.
하루에 0.1도씩 바꿔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180도 바꿀 수 있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어요. 삶은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바꾸어가는 거지 어떻게 한 방에 바뀌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린 것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려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오셨다는 순간에는 자, 내가 지금부터 얼마나 힘들게 내 삶을 바꿔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작하셨으면 해요. 그러면 자,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긴장을 한번 풀고 지금의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새로운 의지를 갖고 이 강연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클릭 트리거링이에요. 여러분들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그 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주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긴장을 완화하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셔서 이 강연을 계속 들으세요. 일어선 채로 다리를 약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을 위아래로 털어주세요. 몸을 위아래로 털면서 팔도 털고요. 이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골반이 조금이라도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털면서 어깨의 긴장을 풀고요. 그 다음에 한참을 털어준 다음에 자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셔서 심호흡을 하실 거예요. 심호흡은 어떻게 하냐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심호흡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어깨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어깨가 올라와서는 폐에 원하는 만큼의 산소가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호흡을 하실 때는 배가 나오는 거예요. 어깨는 힘을 빼고 내리시고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동안 배가 나왔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횡격막을 긴장시키고 이완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숨을 깊이 쉬시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들의 혈관 압력도 떨어지고요. 혈관 압력이 떨어지면서 긴장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긴장을 한참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0번 정도만 심호흡을 저랑 같이 하실게요. 준비, 시작! 자, 어떠신가요?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긴장이 많이 풀어지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한 가지를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할 준비를 해드리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심호흡을 하되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겁니다. 당연히 배가 나오고 들어가야 되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천천히 그만. 자, 이 액티비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으로 이거를 자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앞으로 직접 이렇게 강연 중에 이걸 하시기 위해서 멈추고 저랑 하시죠라는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다만 이 액티비티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이것을 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제가 오늘도 이따가 이게 언제 필요한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긴장을 풀어드렸고요. 자, 자세를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물론 서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서서 들으면 더 좋고요. 만약에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의자의 앞쪽에 걸터 앉으셔서 다리를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자 앞쪽으로 걸터 앉으세요. 그리고 양쪽 발이 다 단단하게 땅을 지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자세에서 남자분들은 2주먹을, 여자분들은 1주먹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주먹이 부서지도록 무릎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세요. 자, 준비 시작! 자, 한 10초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2주먹을 무릎 밖으로 두세요. 그리고 무릎을 밖으로 밀면서 주먹은 안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하면서 방금 동작과 이 동작을 이어서 여러분들의 허리와 골반 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만 집중력이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10초간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이 정도 자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깨를 이렇게 돌린 자세를 할 거예요. 팔을 얹으시고 어깨 얹으시고요. 지금부터 12번을 안쪽으로 돌리실게요. 준비, 시작. 다음은 안쪽입니다. 똑같이 12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이 동작은 사실 항상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에 의해서 눌려진 어깨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골반 쪽과 엉덩이, 다리 쪽 어깨 근육을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아까 배달된 삼소와 함께 오늘 하루 중에 아마 가장 높은 레벨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액티비티를 좀 더 자주 하시면 훨씬 좋겠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 가장 처음에 강조를 하고 마지막에도 강조를 하는 이 단어예요. be present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be present 하셨어요? 오늘 하루 중에 be present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집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그 순간을 살아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과거가 이어져 오고 이렇게 또 앞으로의 미래가 앞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면 그 두 개가 만나는 시점,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들이 be present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게 be present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손을 이렇게 모은다라고 하면 이거는 be present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가 제가 사실 be present를 대표하는 마크로 잡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하루 안에서 최대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순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온 힘을 다해서 온전하게 그 순간을 채우고 계신가요? 마음을 다했을 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 순간에 존재를 할 때 어떤 에너지를 그 안에 채워놓고 계신가요? 그게 비프레젠트의 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내일 하루,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만나는 가족들, 아침 식사하면서의 이야기들, 출근하면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 순간에 집중하려는 에너지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자기 설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무조건 에너지예요. 마음가짐이 먼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한순간에 무엇을 집중해서 해내서 그것으로 쭉 남은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성공을 거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항상 그 순간에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것들을 단계 계속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잠을 줄여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은 것처럼 잠을 순간적으로 줄여서 어떤 것 하나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다시 그건 제자리로 돌려놓고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만 하거든요. 자, 다음입니다. 그라운드 룰이에요.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회의를 할 때 이거는 기본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하는 것이 그라운드 룰이잖아요.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기본적인 에티켓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해놓고 이건 어기지 마세요라는 것, 그런 것이 그라운드 룰이거든요. 저는 그라운드 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강아지는 제가 강연에도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블랙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강아지 종입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바이킹과 함께 자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이킹들이 바다에 누군가가 빠지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뭘 던져주잖아요. 그럼 이 강아지는 가서 그것을 물어옵니다. 이게 유전자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언제나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뛰어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느 형이 동생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을 던졌습니다. 자기 강아지를 세워놓고. 그 강아지는 계속 달려나가서 그 바닷가 안에 뛰어들어서 그걸 물고 와요. 잘 훈련된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그 공을 물고 와서 주인의 발 앞에 딱 내려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을 계속해서 던지고 또 던지면 결과적으로 강아지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물고 온 공을 조금씩 주인에게서 멀리 놉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숨을 쉬고 싶거든요. 자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공은 계속 물고 오고 주인에게 조금씩 멀리 갖다 놔요. 자기가 너무 숨이 차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강아지는 아무리 숨이 차도 결과적으로 주인이 공을 던지면 뛰어들어요. 언제까지? 숨에 차서 죽더라도 뛰어듭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는 동생에게 형이 한마디 해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냐? 동생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그 형의 한마디는 이렇게 됩니다.
저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저 공을 물기 위해 뛰어들어. 만약에 네가 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저 강아지만큼만, 저 강아지가 공을 대하는 만큼만 중요하게 여기면 네 인생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찔렸어요. 내가 과연 내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소중한 것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사실 제 스테이지 무브먼트, 그러니까 어떻게 무대에서 움직이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보 이슨이라는 분이 자기 형과의 일화를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 이후로 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강아지처럼. 그 강아지 이름이 스파키였는데요. 내가 스파키처럼 저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나에게 중요한 것을 대해야지만 내가 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목숨을 건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피를 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삶 안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고,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가 되는 노력만 기울이면 된다라고도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마추어처럼 굴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마추어가 되고 어떻게 프로가 될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프로페셔널하게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추어처럼 삶을 사는 걸까요?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첫 번째입니다. 태도는 어떻게 가져가냐면 좀 가치 있는 것을 대해서도 공짜로 얻고자 해요. 저거 공짜네? 내가 그럼 얻어가면 되지 않을까? 공짜로 얻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주 잠시만 생각했다가 이내 잊어버립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는 게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가지고 와야 돼. 내 시간 속에서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에 가져오는 형태로 피를 흘려야지만 공짜가 아닌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가장 가치 있었나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아마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소중한 것이 될 거예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래서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을 쓰고 아끼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잘 키우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제 자신의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밝게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 아닌가요? 자, 다음입니다. 아마추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핑계를 대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시켰는데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아마추어가 되는 핑계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라는 핑계를 댈 때입니다.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살려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 뿐이에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심각한 아마추어의 대답이죠. 왜일까요? 자기가 선택을 했건 안 했건 자기의 삶이라고 하면 그것의 책임 주체는 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졌더니 이런 애 저런 애 말을 하지 말고 모든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 책임은 내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나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 핑계를 대나요? 못하면 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고쳐가면 되는 거죠. 세상에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완전히 끊어낸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어차피 더 이상 우리는 연이 이어지지 않아요. 내 삶에서 연이 이어지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대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선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야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 잘못을 인정할 때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인 태도를 버리시려면 첫 번째로 공짜를 바라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아마추어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추어들은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냐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라고 하면 전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삶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대하고 있나요? 라고 말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서 항상 고민하고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야말로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중요한지에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잘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이끄는 주요 역량이 어떤 것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려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찰력도 키워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봐줄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글을 써야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 쓰는 능력도 키워야 되죠.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요 역량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분명히 주요한 역량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안에 내 주요 역량들을 키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실제로 하고 있는지. 자, 마지막입니다. 블록 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물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 아니면 미라클 미드나잇.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블록 타임이라고 저는, 그리고 제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명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시간은 딱 벽돌처럼 더 이상 단단하게 내가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 블록 타임은 나한테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은 방해받지 않고 내일을 하겠어. 이게 블록 타임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 내가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개선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블록 타임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걸 하긴 했어야 되는데 또 하루가 흐지부지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해당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역시나 여러분들의 삶을 아마추어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페셔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을 다 바꿔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프로페셔널의 태도는 대가를 치러요. 그 대가가 내가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배우든지, 아니면 둘 다 들이든지, 최대한 빨리 무언가를 배우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당연히 많은 비용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우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에 대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돈가를 지불을 해야지만 그만큼을 얻을 수 있는 게 삶의 법칙이거든요. 중요한 것을 얻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피를 흘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It's time to shed bloo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정확하게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옵션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고 아끼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높고 야망이 높으시다면, 그리고 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으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삶을 좀 더 그 순간에 집중해서 비프레젠트 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셔야지만 그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페셔널들은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냐면요. 중요한 일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한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바쁜 일 말고요. 바쁘거나 다른 사람들이 긴급하다고 얘기한 것 말고 정말 나에게 지금 중요한 일이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역량들을 개발을 해야지만 그 중요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낼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자기 분야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을 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글을 잘 쓰고 싶다라고 하면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배우거나, 그리고 글을 계속 많이 써가는 행동들을 해야지만 그 역량이 개발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블록 타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나의 주요 역량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삶을 프로페셔널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취를 이루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빵 찍어내는 그 정점을 찍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방금의 마인드가 뒤집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경에 보시는 것처럼 한 아이가 엎드려 있다가 뒤집기를 성공을 했어요. 누워 있다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았냐면요. 딱
뒤집는 그 순간에는 나는 할 수 있어. 세상에 나보다 더 이걸 프로페셔널하게 잘 뒤집는 아이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앞에서 발표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그 순간에는 그래, 이 순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 나보다 잘할 사람 아무도 없어라는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결과물이 제대로 최고의 상태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다만 마무리가 되자마자는 다시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더 잘해야지.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지금보다 성장할 거고 더 배울 거니까 난 더 잘할 거야 라는 그 야망의 씨앗을 남겨놓으세요.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남겨놓으셔야 거기서 계속된 성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라운드 룰이었어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배경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영화 곡성에 나왔던 한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모시중원디. 저 장면이 그 씬스틸러라고 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장면으로 꼽혔던, 정말 영화에서 사람들의 집중력을 확 가져갔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저 대사를 듣는 순간에 진짜 뭐가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시중원디라고 얘기했을 때. 자, 그럼 저는 그 화두를 지금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가요? 지금 노트에 잠깐 적어보세요.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추더라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제목을 쓰시고 그 밑에 무언가를 적어보십시오. 만약에 순식간에 무언가를 적어낼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자면 정확하게는 누구나가 답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부터 5년이나 10년 후에 내가 정말 완성된 내 모습이고 싶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5년 후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내나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일의 주요 역량은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계속해서 정말 좋은 코치가 되고 싶거든요. 정말 좋은 코치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주요 역량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인 거죠. 정말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제가 배워야 될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되겠죠. 그것이 제가 해야 되는 주요 역량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어떤 일을 하셔야 되고 어떤 역량을 개선해야지만 훨씬 더 좋은 내가 되고 멋진 내가 되나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5년 후나 10년 후면 지금 이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그것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목표가 없다라면 그것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하지 말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제일 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5년 후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역량이 있어야지만 이 분야에서는 제일 잘할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현실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한번 돌아보고 만약에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할 거라면 어떤 일을 할지를 명확히 하시고요.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건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걸 찾는 과정 동안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방법도 당연히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 퍼포먼스를 잘 낸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분야에서 내가 개선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분야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는 시간이 짧게 들어가야지만 그 남는 시간에 다른 고민을 하고 내 다른 삶의 경로를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뭘까라는 걸 판단을 해보시고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뭔가를 고민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이제 세상에 이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내 가족의 모습이 어떤 거냐는 거죠.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떤 부모로서, 어떤 자식이 돼서 또는 어떤 형제로서 아니면 어떤 자매로서 사람들 앞에 다가가고 싶나요?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시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다치고 망가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처음 시작은 역시 가족입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지만 내가 좀 더 나아갈 힘을 쉽게 얻거든요. 스트레스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또 하나. 일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들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호르몬은 또 하나 재밌는 게 어떠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분비된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라고 하고 이미 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진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시켰던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서로 안아주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든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개선 의지를 갖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사실 중요한 일이 많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하고 있지 않죠. 자,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인가요? 프로페셔널인가요? 아마추어일 수도 있죠. 그거야 뭐 저도 항상 프로페셔널하게 삶을 사는 건 아닐 테니까요. 삶의 어느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 했다가 또 잠시 또 아닐 때도 있다가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은 제 이야기를 듣는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나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살 거야. 어떤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더 좋게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의 1.1절 기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설계 기준 첫 번째 기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본 마음가짐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이 전용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그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 재료를, 그러니까 이 강연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긴 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원하신다면 자기만의 노트를 적어서 거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설계해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거거든요.